미국이 또 은행 하나 망했잖아요. 예, 그 그 퍼스트 퍼스트. 리퍼블리크. 예. 예. 거기 망했는데 제가 저한테 정보 주시고 하는 제가 저기 다른 제 지인 때문에 게임스탑도 알게 됐고 그리고 뭐 AMC도 알고 뭐 하여튼 BBY도 알게 됐고 그거 알게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네. 제 고객이신데 굉장히 저기 머리가 좋으세요.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굉장히 정보도 빠르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한 2, 3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뭐 지금 은행들 망하고 있는데 뭐 좀 잠잠해진 것 같다. 뭐 이제 좀 네. 그냥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뜬금없이 저기 제가 발음이 안 되네. 파스토 리퍼블리크가 망한대요. 네. 곧 망한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언제 저 전에 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2주 전, 2주도 더 됐어요. 오, 그 먼저 알고 4월, 있었구나. 네, 근데 그분이 쪽으로도 일도 하시고, 정보가 아, 굉장히 빨라요. 아, 그래서, 그럼 뭐, 망하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언제지? 니콜라스님 네, 방송 그때 제가 참가한 날, 네, 그날 밤인가? 그때 바로 망하더라고요. 뜨더라고요. 음, 망했다고. 최종적으로 망했다고 확정이 네, 됐다고. 너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했죠. 네, 그래서 어저께 만났어요. 오, 만나서 예, BBBY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 그때 근데 BBBY 제가 살 때 그분은 안 샀거든요. 네, 안 사고 왜 안 사냐고 네, 이것도 밈 주식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더 싸진대요. 더 오, 싸진다고. 오, 나, 그때가 난 더 언제 물어봤던 때죠, 그게? 작년 언제 그러니까 작년 이미 알고 말인가. 있었네요, 그분은.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럼 뭐 싸지면은 그럼 나도 지금은 좀 더 이따가 좀 더 보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2불 때, 1불 때, 네, 그때 3불 때인가 그때부터 저는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안 사는 거예요. 아직도 더 내려간다고. 그래서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다렸는데 샀대요. 어제, 그래갖고 아니 어제가 아니고 그때 뭐 하여튼 뭐 거의 그러니까 1달러 밑으로 거의 페니 주식이 그런 정도로 내려갔을 때 이제 산 거예요. 그 그래서 사람 고수네. 그 누구예요? 기관 그래갖고 투자자예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힌트도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되게 BBBI는 근데 너무 뭐 월요일 날뭐 합병되니 뭐니 그런 거 다 물어봤는데 그런 거 지금 기대하지 말라고. 걔네들이 셋업한 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거 오, 알면은 그거 누가 알고 있으면은 그게 다 고수지. 작전이냐고. 다 돈 벌지. 네,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래요. 인텔이라고 그래요. 인텔을 알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인텔이 아니라고. 그래서 네.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분이신가요? 일본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이분이 6월 달에 6월 달이 아니다. 제가 좀 지금 이거 얘기를 하다가 어제 들은 게 너무 흥분이 돼서 예, 그러는 말씀해 거예요. 주세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뭔가 네. 터진대요. 다음 주부터. 야, 아, 역시 아니 근데 BBBI가 터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다음 주부터 골 때리는 일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6월 중순까지 간대요. 일단. 역시 저도 6월 달 스퀴즈 사이클 보고 있었거든요. 5월 달하고 6월 달.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에서 시작돼서 그냥 네. 쫙 다 나락을 간대요. 나락을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나스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이 얼마죠? 지금 지금 엄청 올랐죠. 13,000인가 12,000 그렇죠. 예, 13,000. 12,000, 예, 200. 예. 그게 뭐 8,000까지 간대요. 8,000까지 갈 정도로. 8,000이요? 네. 와, 그 정도로 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뭐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8천이 아니고 이제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6월 중순까지 가겠죠, 그게. 예, 예, 아, 예. 이거 그쵸. 좀 폭락을 진짜- 한번 와야지. 네. 그게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한 번 더 온대요. 그때 이제 이제- 끝인 줄 알고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바닥이구나 하고 뭐 다시 재진입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또 이제 그게 아마 1파가 되고 2파, 3파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오는데 이게 뭐 옛날에 대공황 저기 미국에 1920년 30년 때 그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거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개인스탑하고 AMC를 알려주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저기 그러니까 주식 쪽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그냥 하는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실제로 기관에서도 그것도 이렇게 말 못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말하면은 좀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좀 유명하신 네, 분. 그러니까 그런 쪽 관련은 맞아요. 맞는데 어느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광고 쪽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말을 하면은 예. 저는 곤란해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까지만. 네.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주식만 날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코인도 다 날아가요. 다 같이. 영국하고 독일하고 그 같이 저 뭐 마크님 가는데 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 BBY 네네. 저 숏 중에 제일 많이 숏 들어있는 사람이 기관이 누군지 아시죠? 노무라 예, 노무라죠. 쇼겐 거기도 더러운 걸로 유명해요. 거기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미국의 그 시타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 노무라하고 걔네들이 우리 게임스탑하고 다 아마 숏 다 쳤을 걸요, 걔네들이. 예. 아, 그러면은 저기 마크님이 아신다는 그 분이 알 수밖에 없겠네요. 노무라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네, 그렇죠. 그분은 그걸 뛰어넘어서 뭐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다 갖고 그러니까 계신 그분은 조금 분이니까. 거의 저 인텔 수준 그렇게 알면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네. 뭐 그래서 아마 지금 비트코인 막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 살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잘 고려를 하시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비트코인도 아마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 옛날처럼 막 3천, 4천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렇게까지 빠지죠? 셋업한 게 있대요. 셋업. 그러니까 연준이 일단은 그냥 재미로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네네. 진짜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월요일날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월요일날 뭐 인수합병 뜬다는 거는 기대를 안 하고 네. 그냥 뭔가가 일어나겠지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네. 생각.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뭐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라면 그렇게 뭐 가는 쪽으로 맡겨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진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관망하는 때라고 봐요. 저는.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도 그렇게 날아가고 전부 다 날아가는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트리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트리거가 뭔지는 말을 못하지만은 네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다. 네가 생각하기엔 게 그러니까. 맞을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스퀴즈가 나서 그렇죠. 우리 쪽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 쪽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그 언론에서 하는 우리들 저기 주식들 있잖아요. 저기 네네네. 게임스탑하고 예. 뭐 또 그거 그게 말고 난다는 또 거죠. 뭐 코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네네네. 있잖아요. 네. 다 같이 터진대요. 다 같이.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네. 만약에 마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네. 완전히 붕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붕괴가 돼서 좋은 게 뭐가 있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리셋이에요. 그게 리셋. 리셋으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거 시장에 리셋이 와야 된다고 한번. 잠시만. 근데 예. 저는 시기를 사실 2024년 말로 봤었거든요. 그 시기를 중순이나 말로 봤었는데 그게 빨리 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네. 그- 이게 마크님 제가 네네 하나 말씀하세요. 여쭤봐도 돼요? 네. 왜냐면은 아까 낮에 HKD하고 네. 아,
그 탑인가? TOP. 그거 뭐 네, TOP. 아, 그 얘기도 그거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그거랑 혹시 연결돼요? 그거는 그 아니 왜냐면 그러면 전에 그 왜- 공매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돈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아까 들은 내용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저기 탑이 왜 저렇게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 누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중국이잖아요, 그쪽이. 네네. 네. 중국에서 이제 자본을 들여와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국에서 어떤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아장 낸다는 뭐 그런 게 조금 연결돼 있나요? 아, 그건 좀 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다고 해도 네. 그게 뭐 추측에 지나지 않고 아,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제 그 정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너무 그런 거에 정해놓고 막 이렇게 추측하지 말고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라고. 근데 흐름에 맞게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가 터지면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뭐 빠져나간다고. 근데 이제 그 트리거가 그 숏스퀴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뭐 다른 은행이 뭐 크게 뭐 도산을 한다든지 해서 뭐 도미노로 쓰러진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갑작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뭐 숏스퀴즈가 제일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게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냐고. 뭐 언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다음 주래요. 그냥 다음 주. 아, 야, 제가 다음 주 보는 거랑 기대되네. 비슷하네요. 맞네요. 다음 주 언제요? 그러니까 다음 주 언제 시작해? 그래서 월요일. 다음 주면은 월요일 그러니까 무슨 월요일이 주의 시작이냐고 일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이 그래서 굿네스. 결론은 이분 약간 뭐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느낌인가? 아, 되게 궁금하다. 그 얘기도 해요. 저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보면은 CIA나 뭐 어디 NSA나 뭐 정보요원 뭐 영화에서 나오면은 막 총 예. 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저기 정보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블랙업 같은 그런 저기 사람들. 근데 예. 진짜 그런 거 정보 요원들은 그런 티도 안 내고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고 그냥 일부러 어디 가서 막 공작질해서 그냥 이제 뭐 사람들 싸우게 만들고 뭐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어디 몰래 불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뭐 크게 뭐 중요한 뭐 무슨 총 들고 와서 뭐 누가 암살하고 그런 거는 저기 그런 킬러들이고 예.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런 정보 요원들이 그렇게 막 멋있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BBY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럼 그분은 지금 우리가 비비와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조금 그런 거 얘기 안 해줘요. 얼마 그런 건 샀는지. 얘기 안 하고. 예, 오케이. 예. 근데 그분이 샀다 그러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 저기 마크님께서는 돈을 그래도 이분 때문에 많이 버셨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정보를. 아니 저는 AMC 때문에 조금 번 거밖에 없어요. 그때 타이밍이 좋아서 조금 벌었지 뭐 크게 뭐 전 뭐 보고 재미 보고 그런 건 없고. 예. 전 대신 금을 샀어요. 금. 골드. 예. 골드. 아니 마크님은 그럼 정확히 알고 있네. 금 사야 된다는 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금은 옛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 5, 6년 전부터 계속 그래서 뭐 그거는 금은 거의 지금 중국 애들이 싹쓸이 갖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국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뭐 그냥 뭐 남는 게 없어요. 네, 금이 진짜 지금 중국 애들 싹쓸이 갈 정도라 금이 없다고 할 정도거든요. 금값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일본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사기도 그렇고 저기 예약 걸어놔야 될 정도예요. 그 물량이 없어서. 그러면 진짜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마크님 말씀. 근데 일요일에 뭐가 올진 모르겠지만은 일요일 뭐 저는 사실 이게 스퀴즈보다도 그 리플레시 된다는 것 자체를 좀 그렇게 되게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연준이 셋업을 했어요. 연준은 사실 CBD로 가는 거를 지금
걔네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12위로 가게 되면은 그걸 사실 던진 거죠, 공을 정치권으로. 네, 자기가 네. 결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네. 근데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뭐 누구 편이 뭐 이게 맞고 뭐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중립이거든요, 사실. 예, 그 뭐 우리 겉보기에는 그런데 연준이 그냥 이제 그 양자관할 때 돈 푼 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주식 쪽으로 갔죠. 다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공매도 애들 신나게 공매 치고 그걸로. 근데 그거 다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크님처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6월 이후에는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 저기 뭐 그러니까 현금하고 돈이 최고고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너 저기 뭐 어디 뭐 살 거 있으면은 미리 사두고 나중에 뭐 뭐라 그래요. 저기 뭐 필요한 거 저기 어디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사지 말고 저기 가까운 데 가서 직접 살 수 있는 데 가서 대량으로 사놔라. 아니 무슨 뭐 핵전쟁 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값이 오른다 이거죠. 그 가격이니까 오케이. 물가가 지금 오르는 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고 예. 많이 오른대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거 오른다고요? 더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저기 아니 근데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금리 올리면서. 일시적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예. 이게 폭락하면은 이제 시장이 폭락하면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다 자를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인플레이션도 못 잡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도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사람을 사람을 자른다고 해서 이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도 못 잡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 자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벌이가 없을 테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리세션이 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든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걔네들이 뭐 무슨 뭐 시타델이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뭐 걔네들은 뭐 망하면 그만인데 힘들어지는 건 우리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저기 그 게임스탑 터졌을 때 그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게임스탑 저는 뒤늦게 알고 뭐 조금 샀는데 네. 그분이 게임스탑 때문에 블랙락도 망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파파님께서 지금 마크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사우디 얘기하면서 미국의 원유 중단이 시발점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쵸. 그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우디는 작정을 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립한 그렇게 됐는데. 지니 벨리님이 아주 정확히 매크로점으로 관점으로 말해주고 계신 거라고 그러네요. 저 마크님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예. 달러가 말씀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돈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요, 지금은 뭐 다 그렇게 보이는데 달러는 나중에 연준이 뭐 망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달러는 하여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달러가 확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셋이 되기 전까지는 달러가 최고가로 간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아, 지금 일본 엔 지금 1달러가 엔이 지금 136엔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최고점이 150까지 간 적도 있는데 지금 떨어져서 네. 다시 지금 136엔 지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크님이 아시는 지인분처럼 제가 뭐 그렇게 막 정보 뭐 시크릿 에이전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나 막 엔비디아 이런 게 너무 막 빠르게 오르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약간 좀 개미들 약간 좀 꼬셔가지고 그냥 덤태기 쉬고 확 주가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자금을 다 빼겠다 이 말이에요. 자금을 다 그리고 빼고. 자금을 다 뺄 정도면은 무슨 큰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고객들 중에 은행 쪽 분들도 있는데 네.
비상 걸렸어요, 비상. 비상이 여기 걸렸다고요? 저기 미즈호나 뭐 어디야 지금 뭐 미쯔이 스미토모 같은데 일본의 큰 은행들도 예.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도 비상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말라서 네. 지금 저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일본 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막 그 저기 영어로는 그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행 가서 돈 차고 그러잖아요. 뭐 큰 저기 고래 고객들도 막 돈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파스트 리퍼블릭 거기도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 와, 근데 이제 어디냐? JP 모건 같은 데가 지금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은 회사죠. 그런 큰 회사들이 망할 일이 있겠어. 그렇게 다 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뭐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 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진먹방님이. 그거 다 지금 팔고, 일본에서 다 저기 중국이 판 거, 미국 차 중국이 다 팔아제낀 거 일본이 다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지금 다 내다 팔고 있어요. 네, 국채. 한국 거는 한국 상황은 제가 전혀 몰라요. 한국 망하게 생겼네, 이것도. 아유, 미국 망하면 다 같이 망하고. 중국이 던진 거 다 일본이 받아먹고, 일본도 지금 다 내던지고, 그리고 뭐 지금 저기 환율 방어한다고 지금 일본도 난리예요. 제2의 2008년, 2009년 금융사태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 그거를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이게 예. 근데 그게 한 번에 걸쳐서 오는 게 아니래요. 두세 번에 걸쳐서 온대요. 그래서 그 6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겨울에 한 번 또 오고 그리고 올해가 그렇게 뒤집어지는 해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래도 예, 이런 거를 잘 이걸 대처해서 그래서 잘 뭐 스퀴즈 날 거 스퀴즈 나고 최장 다시 리셋돼서 다시 저점에 잡아야지 그게 또 맞겠죠. 뭐 스퀴즈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스퀴즈가 만약에 나면은 네.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그냥 그거 다 그게 현금이라면은 현금으로 다 바꾸고 저는 그냥 기다리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될 때까지 어디다 다시 담고 그럴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무조건 금하고 은 살 거예요. 은은 또 금보다도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얘기도 JP 모건이 금하고 은에 숏을 엄청 많이 쳐놔서 지금 그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은은 더 쳐서 금보다 은은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장기로 보시고 단기로 무슨 뭐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장기로 보실 것 같으면은 뭐 해지를 하실 거면은 저는 은이 좋다고 봐요. 네, 은이 지금 뜬다고 은을 사라고 저도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이 금보다는 싸니까. 예, 아니 지금 뭐 진짜 유명한 투자자들도 은을 엄청나게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금을 안 사고 왜 은을 살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금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금이 비싼데 비싸니까 은이 너무너무 숏을 쳐니까 은이 그냥 BBY 같은 존재예요. 너무 숏을 많이 쳐놨어요. JP 모건이 나중에 금하고 은 가격 오르면은 JP 모건도 어떻게 버틸런지 모르겠네요. 마크님하고 저하고는 좀 그게 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뭐 저랑 연령대도 거의 비슷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를 계속 파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영무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도 대놓고서 사실 딥스테이트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 쓰면은 미친놈 취급받죠. 근데 대놓고 공약을 했거든요.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 중순에서 말쯤 그때쯤 돼서 아마 이게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좀 빨리 오는 것 같네요. 마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기다렸으니까 지금 너무 지겨워요. 그때부터 기다려. 그때도 그런 얘기 많았어요. 세상 금방 바뀐다 어쩐다 그랬는데 그 바이든 되고 나서 막 기대를 접었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했던 얘기 다 아유 헛소리 하네 그랬는데 바이든 되고 나서 지금 트럼프 했던 말에 다시 사람들이 다시 귀 기울이잖아요. 일단은 BBBI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그 월요일 날 뭐 그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라이언 코엔도 그렇고 칼 아이칸 그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그 딥버킹 밸류 그 사람 이름 뭐죠? 예, 킬게스요. 그 사람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뭔가 약속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냥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가 게임스탑 살려야 되겠다. 공매도가 너무 싫으니까 공매도랑 싸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약속 보니까 마음 먹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돼서 나온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아까 첼리티스님이 그 영상 보시면서 여기 뒤에 그 147 나오고 바하마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 보고 그거 메시지죠? 힌트 보고 주식 사라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매도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한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하는 거예요, 통신. 그렇죠. 진짜로, 왜냐면, 최근에 라이언 코엔이 네.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울프 그러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 걔가 지금 시간이 동부 이스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7시 41분인데, 얘가 주로 그 시간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까 확신이 들었던 거는 아이칸까지 그 숫자를 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바하마스를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진짜 그 마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예.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 이론 마스크 있잖아요. 예. 이론 마스크도 계속 통신해요 요즘에. 아니 이거에 저거 맞는 것 같은 게 예. 이게 게임스탑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실제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정말로. 저도 그거 믿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게 이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와 어떻게 다 알지? 이거 마크님 최근에 보내주신 정보 중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그 늑대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 얘기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 보시지 마시고 그 늑대가 나왔잖아요. 늑대 나왔는데 이거 코엔이 그 미국 주식회사가 늑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 올렸을 때 바로 지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코엔한테 그러니까 코엔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게끔 말을 건간 거예요, 메시지를?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늑대 콜을 했으니까 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코인이 또 이제 늑대 콜을 했잖아요. 네. 늑대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저기 일론 마스크가 지웠어요. 그러니까 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냥 그게 전부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고 자시고 그러니까 누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추측한 게 맞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뜻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저희는 이 사람들이 늑대가 뭔가 키워드가 늑대가 오고 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크님이 되게 똑똑하시다고 똘똘이님이 또 그러시고 아이디가 되게
저는 지금 챗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간 예, 일단은 늑대가 키워드면은 그 늑대를 받아친 거고 라인 코엔이. 이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처럼 생각. 뭐 뭔가 있겠죠. 자기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네. 그것까지 알려고 들면 머리만 아픈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월가를 다 털어서 우리한테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건 처음 예, 듣네 또. 누가 되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이거는 아, 그 라인 2000년대 코엔이 되겠구나 그러면. 라이언 코헨도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옛날에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 네. 이라크 전쟁도 전에 언제지? 옛날에 아버지 부시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가 그때 중동 전쟁 시작했잖아요. 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9.11 터지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9.11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라크 전쟁하고 사담 후세인 죽고 뭐 그러면서 그 미군들이 그쪽에 이제 중동의 돈들 저기 이라크가 뭐더라? 리알인가? 네. 아, 디나르다. 이라크 디나르하고 쿠웨이트 리알하고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중동 전쟁 때 아버지 부시가 저기 전쟁 터졌을 때 쿠웨이트가 통화 재평가 그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가서 그걸 저기 응징하려고 미국이 쳐들어갔잖아요. 이라크에. 네. 그 쿠웨이트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쿠웨이트가 그때 저기 쿠웨이트 리알이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팍 반등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쿠웨이트 리알이.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 리알이 예전에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전쟁 터지고 나서 100원 뭐 10원 뭐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하면서 1달러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옛날에 10원 1,000원이었던 게 10원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2,000원 뭐 3,000원 더 올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들이 거기 갔다가 리알을 많이 뭐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거 많이 들고 있던 이제 군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예요. 지금 아이유님께서 쿠웨이트 침공할 때 주식이 며칠 만에 급반등해서 그때 숏이 다 죽었던 기억이 있다고. 걔네들 방식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는 주식이 다 반응을 해요.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 네. 저기 누구야?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하신 분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만에서 TSMC 주식 다 뺐잖아요. 투자한 거. 네. 그건 높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날 것 같아요? 대만은 나죠 당연히. 난다. 나는데 언제 날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니 걔네들이 네. 이 방송으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것도 그런데 아니 근데 이거 유튜브 라이브가 비비와인데 우리 막 여기다가 막 이런 중국이 막 이런 음모론 방송으로 다 바뀌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예, 연결돼 있죠. 예, 마찬가지. 근데 말씀해 이제 주세요. 제가 예. 얘기 마무리할게요. 쿠웨이트 그래갖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아요. 쿠웨이트 리알 그것 때문에 그 돈을 그 옛날에 휴지였을 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쿠웨이트 그 가격이 엄청 올라서 그 쇼스키즈 그러니까 돈 통화가 쇼스키즈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통화가 재평가되면서 쇼스키즈 난 건데 옛날에 그러고 나서 또 9.11 터지고 전쟁 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도 아마 큰 붐이 났을 거예요. 이라크 디나르 그 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라크 디나르 많이 사두시라 해갖고 막 사기치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소동이 그게 아마 20년 전일 거예요. 아마 20년 전이면 18년 전, 19년 그게 세계 각국에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라크 디나르를 지금 굉장히 똥값이 됐지만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크게 올라서 부자 됩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디나르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미국 군인들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뭐 어느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그게 터진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쇼스키즈에 일본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제 웃겼어요. 일론 머스크가 진정하세요. 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트로 아시죠? 이토로. 예. 네, 이토로랑 협업을 했잖아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도 SEC를 고소를 했고 남아있는 거는 사실 EDXM만 남아있는데 걔네들이 공매도리도 만든 거니까. 근데 코인베이스도 죽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그걸로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토로는 영국에 있어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도 본사를 영국으로 옮긴다. 리플도 영국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영국은 네. 지금 다 그 통화 자체를 코인 CBDC로 간다는 그걸 전제하에 XRP로 화폐로 인정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트위터에서 만약에 EDXM을 대항할 수 있는 건 트위터밖에 없어요. 트위터는 네. 물론 소셜 네트워크이지만 여기에 가상 자산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이름 바꿔요. 트위터. 네, X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네, 그걸로 그래요?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셋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 플랜이 엄청나요. 일론 마스크가. 그 일론 머스크랑 그럼 미국 정부랑 좀 약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이시는 거죠? 그 약간 좀 어느 미국 세력과.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고 일론 마스크는 미국 정부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면 뭐 정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뒤에 뭔가가 세력이 다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리고 다른 분들 다 그러니까 뭐 한국 대통령 그분 이름 뭐죠? 윤석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네. 누가 나쁘네, 시진핑이 나쁘네, 트럼프가 나쁘네, 바이든이 나쁘네, 그 사람들이 다 표면적으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싹 다 퍼펫이에요, 퍼펫. 퍼펫이죠. 그렇게 보시면. 예. 예.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 라이언 코hen도 그렇고 카라이칸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사실 그 위에 다 있는 거죠. 예,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건 말건 그거는 크게 우리가 뭐 생각해서 머리만 아프니까 그냥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주식 시장은 갑자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막 갑자기 오르네. 근데 주식은 내리네. 그러니까 이런 거 흐름만 보고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크게 누가 이거 뒤에 사진을 뭘 걸었는데 이게 그게 아닐까 뭐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하다 보면은 우리 머리만 아프지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그럴 건 없어요. 아니 근데 예. 오늘 마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 이거보다도 리플레시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린 돈만 벌면 되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뭘 돈만 갖고 벌면 되죠. 네, 상관없고 세상이 뒤집히던 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상관없어요. 예, 네, 우리만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리프레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걔네들이 그 CDBC인지 뭔지 CBDC인지 뭔지 그거 하면서 조건을 거는 게 리셋.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그러니까 너 집 산다고 론 했지, 학생 그거 대학교 등록금 론 했잖아. 그거 어떻게 갚을래? 근데 갚기 힘들지? 다 싹 다 리셋 해줄 테니까 전부 다 이거 암호 통화 나라에서 우리 국가에서 만든 통화로 그 돈 줄 테니까 다 그걸로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라. 그런 조건을 그러니까 그게 CBDC로 다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너 트위터에서 너 정부 욕했지. 너 페널티로 너 계좌 돈 다 동결하겠어. 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예. 자기가 이거를 CBDC로 가게 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파월은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공을 계속 정치권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결정해. 나는 몰라. 니들이 결정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니들이 결정할 게가 아니고 이미 결정을 했지만은 니들이 거기에 따라와 주길 바래 이거죠. 파월이요? 그러니까 파월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예. 파월은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공을 던진다는 얘기죠. 결정은 니네들이 해. 나는 여기서 그냥 연준에서 난 발표만 하면 돼. 이런 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걔네들이 정해놓고 아젠다를 맞춰놓고 거기에 다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이게 그거를 반대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죠. 다 반대하는 네. 사람도 진짜 많죠. 예, 반대하고 그리고 또 그대로 안 가는 것도 막 이번에도 그거 주사 맞추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하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데 언젠가는 뭐 바뀌겠죠. 우리가 뭐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걔네들이 하는 파워 게임인데 파워 게임에 우리는 그러니까 흐름만 타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거 돈 벌고 그리고 위험한 곳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음모론이라는 게 뭐 누가 뭐 무슨 뭘 했네 뭐 어쨌네 이런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짜를 얘기하는지 그거 구별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음모론을 믿고 음모론이 뭐 맞네 틀리네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OTC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글쎄요 저기 아무래도 뭔가 뒤집히겠죠. 이게 DTCC도 그렇고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수요일 됐다고 싹 다 빼버리는 뭐 그런 황당한 일은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받은 게 없어요. 로빈후드랑 위브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근데 뭐 그런 노티스가 온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때 BBBY 갔다 코스코 갔을 때 전화가 왔었어요. 스탁을 빌려달라고. 그때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때 한번 방송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때 형님한테 사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코가 지하다 보니까 잘 안 터져가지고 그러면 네가 내일 아침에 10시 몇 분에 좀 다시 전화를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끝냈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더 저기를 했으면은 전화가 잘 터져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이후로는 일단 연락은 없었어요. 그 전에 이메일이 한번 오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 짓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주식이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왜 굳이 주식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다고는 아니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아직도 숏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저도 그거 이해 안 가고 지금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뭐 받은 것도 없고 물론 뭐 나중에 뭐 내일이 될지 월요일날 돼서 뭐 노티스를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까지는 그래요. 저는 뭐 왜 아무것도 안 날라오지 왜 뭐 얘기가 없지 그냥 그런 상태예요. 저도 뭐 이게 숏이 터질지 뭐 망할지 나는 그거에 관심보다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거 정말 이거 뭐냐. 너무 그게 끝이 그냥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왜 이런 걔네들이 자꾸 통신 주고받고 그러는 것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목적을 알고 싶어요. 근데 목적이 뭐 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크님 근데 공통점이 이론 마스크도 그렇고 카라이칸도 그렇고 저기 라이언 코엔도 공통점이 공매도를 엄청 싫어한다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하여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의견하고 마크님 의견은.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공중에 붕 날려버릴 것 같아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죠. 잡아죠. 지금이 기회. 이거 만약에 그냥 BBI 뭐 저기 그냥 이렇게 상패되고 그러고 나서 뭐 그러고 나면은 뭐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마크님께서도 그럼 전자화폐 이런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제이파크님께서 저희 뭐 옛날에 전자화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저기 그 2만 그거 터지고 나서 저한테 제 친구가 연락이 왔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재밌다 사보라고 이거
얼마 안 한다고 뭐 10엔, 20엔 뭐 아주 뭐 1엔도 안 하고 뭐 싸다 뭐 이런 거에서 뭐 그게 뭔데 뭐 그 페이팔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디다가 쓰는 건데 근데 어디다 쓰는 게 없고 그냥 그 컴퓨터로 돌려서 퀴즈 풀면은 그거를 준대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준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웃었죠. 전. 미쳤냐고 그거 무슨 게임 돈 아니냐고 그거 뭐 사서 뭐 하냐고 그 가치도 없는데. 저도 마크님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뭘 페이할 게 있어가지고 웹사이트였는데 니네 이제 그러면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페이팔도 있고 비트코인이 있고 네가 비트코인을 사서 이걸 페이할 것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고서 그냥 그렇죠. 페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2010년인가 그랬어요. 2009년인가. 꽤 됐어요. 근데 그때가 내가 바보 같았던 게 그때 그냥 이렇게 사놨으면은 그때 100 얼마를 페이하는데 그게 비트코인 개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때 사놨으면 아마 지금 저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제가 그걸 놓쳤고 저도 그때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제가 정말로 제대로 미친 음모론자였으면 그때 부자 됐죠. 네, 그때는 아마 여기서 못 봤을 거예요, 저를. 네. 마크님도 음모론자가 되기 시작한 게 이걸 놓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모론자라고 하면은 음모론자 그런 말은 아닌데요. 예, 근데 그건 웃긴 건데 아니죠. 제가 음모론이라는 것에 빠지게 된 거는 제일 먼저 그 컨스피시 세오리 그 영화 이름 뭐지?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 영화 보고 흥미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흥미를 갖게 된 게 9.11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흥미를 갖게 된 게 리만 때 그리고 비트코인 그 놓친 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제대로 그때부터 빠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하고 게임스타 AMC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게임스타 보고 나서 얘네들이 진짜로 실주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세상 뒤집으려고 나온 애들이 있구나 얘네들이 그 딥스테이트 뭐라는 것 머시기 애들하고 진짜 저기 전쟁하려고 나온 애들이 어딘가 있긴 있구나 그때 확신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게임스탑하고 라이언 코엔은 그냥 그러니까 게임스탑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주식 갖고 그 세력과의 세력의 전쟁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력과의 세력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enough is enough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거죠. 니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BBY를 통해서 걔네들이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로. BBBY가 키스톤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세력들이 존재하고 라이언 코엔이 지금 완전 미쳐서 그러니까 그냥 공매 친 것도 아니고 무차익 공매로 완전 미친 듯이 해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해놨잖아요. 걔네들이 뭐 갚을 생각 안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책임 물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걔네들? 진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시타들만 망하겠어요? 근데 저기 마크님 이게 만약에 OTC로 아직 갈지 안 갈지는 결정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OTC에 가게 되면 OTC는 이게 올라가는 게 헐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막히는 게 거래 중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그냥 끝도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갈 수 있겠죠. 뭐 갈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 주식 소각시켜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데. 그러니까 다시 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주주들 다 버리고 새로 자기네들 뭐 이제 다시 나스닥 다시 상장하겠다 그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주식은 다 소각 처리하고 그렇죠 그 석세서 쉐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답이 없으니까 오르기만을 바라야 되겠지. 저도 그게 걱정이 좀 되긴 하던데 일단은 저도 보는 거 5월달 6월달에 그 스퀴즈 사이클은 저는 계속 기술적으로 계속 봤고
사이클을 저는 사이클을 보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지금 마크님의 아시는 그 인텔리 에이전트 같은 느낌의 신분이 그분은요, 너 사라 마라, 뭐 너 팔아라 예.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데 그분도 근데 사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는 뭐 그죠 조언은 아니지만은 재정적인 조언은 그거는 뭐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BBBI 뭐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어디다 몰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해지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여기. 채찍 걸어놓는 거다. 돈 될 것 같으면 좀 걸어다 보고 아니면은 뭐 그냥 잘 안 됐네. 그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이 성격이 참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마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차분한 것 같은데 콕콕콕 찔러. 아니 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한참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공감이 되는 게 뭐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돈 될 거다 하고 그냥 소문만 듣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처럼 뭐 이렇게 공매도 놈들 한번 엿대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 뭐 쇼스퀴즈 나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존 자기 생활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시면서 관망하세요. 너무 막 이게 왜 안 되지? 뭐 누가 뭐 코인이 뭐 트윗에 올렸는데 이게 뭐지? 하고 막 자꾸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결과만 우리만 찾아보면 그만이에요. 결과가 안 좋으면 할 수 없죠. 근데 거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병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늘 첼리투스님이랑 얘기도 하고 마크님도 얘기를 나눴는데 종합하자면은 예, 첼리투스님 말은 전 맞다고 봐요. 네, 되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술적인 것도 첼리투스님이 보시고 또 판단하는데 저번 카라이칸이 인터뷰 최근에 한 내용에서 147이랑 바하마스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바하마스라는 스페인어로 계속 내려가라. 그리고 147은 쇼스퀴즈라는 그런 용어고 그리고 마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저런 갖고 뭐 이런 세력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한번 리셋을 시킬 거고 거기에서 뭐 터질 건 터지고 그리고 저번에 아이유님께서도 말씀하셨나요? 그 빅스 지수가 폭등을 할 것 같다고 저번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볼마게톤인가 해서 뭐 빅스 지수가 막 폭등해가지고 뭐 시장에 막 폭락하고 스퀴즈 날 건 스퀴즈 나고 그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나스닥이 뭐 빠질 때는 게임스탑은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델타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꼬꾸라진다고 해도 스퀴즈 날 거는 그냥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 예. 음모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 말고 네. 다우 있잖아요. 네. 다우가 지금 얼마죠? 다우존스? 다우존스가 지금 잠깐만요. 34,000 3만이잖아요. 네. 2만 언저리 될 때 뭔가 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2만까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은. 다우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3만 된 거 다 거품이에요, 다. 네. 양적 완화해서 다 거품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2만 트럼프 때 2만이었나? 2만 왔다 갔다 했었나? 그때 그러니까 다 거품이에요, 다. 28,000 된가? 그때 28,000이 아니죠. 더 내려갔었는데. 예, 2만도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2만까지 다 돌아갈 거예요, 다시. 근데 2만 그때쯤 되면은 18,000. 예. 2만 그때 되면은 다 싸그리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게 제발 그게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우리 거가 터져서 그게 트리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러면 좋겠다. BBBI 터지면은 게임스탑 터지고 게임스탑 터지면은 AMC도 터지고 코스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다. 네. 근데 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터져서 같이 터지면은 가능한데,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반대로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 저기 옵션님 얘기한 거 저 맞다고 봐요. 이게 네. 근데 저는 보면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네. 또 얘기를 하지만 리플래시가 되려면 2024년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네. 마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는 빨리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4 제가 들은 그 음모론은 2024년에는 전쟁이래요, 전쟁. 진짜 전쟁.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그 뭐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어디서 뭐 그런 전쟁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2024년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쟁이 언제 나냐 뭐 전쟁에 대한 음모론은 뭐가 있냐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미군 가족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만 살펴보시면 전쟁 언제 날지 알 수 있어요. 미국 대사관 가족들하고 미군들 가족들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보시면 전쟁 언제 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만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 났을 때도 G7 국가 대사관은 다 벌써 미리 빠졌다고 그러던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요. 걔들 그러니까 터키가 그러니까 미국 쪽하고 이제 뭔가 잘 안 되니까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터키가 이제 니네 말 안 듣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 그래 한번 죽어봐 그러고 이제 다 셋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지진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그냥 다 그거는 뭐 그냥 스위치만 키면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거 음모론 아니고요. 그런 거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 그 기술도 심지어 언제 그게 다 개발됐냐면은 네, 60년대 됐다고 그러던데. 1960년대 다 개발돼서 일본에서도 다 저기 국회에서도 이거 저기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그때 막 얘기됐었는데 지금 네.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친놈 같이 보일 거야 아마. 일본에 큰 지진 난 것도 그렇고 저기 터키에 저번에 지진 난 것도 그렇고 다 걔네들 목적이 있어서 저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옛날에 2011년대 큰 지진 나서 사람도 많이 죽고 쓰나미 때문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 전에 막 건설주 저기 지진 나기 전에 엄청 오르고 그랬었어요. 아 일본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근데 그 일본은 미리 원래 지진이 원래 많이 나는 곳 아닌가요? 일본이 지진이 원래 많이 나니까 그거 나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걸 일부러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모르겠네요. 근데 왜 저기 그 건설주가 지진 나기 며칠 전에 오르고 그러겠어요? 그게 근데 911에서도 그랬다면서요. 그거 폭발되기 전에 똑같아요. 걔네들 다 원래 하려고 하니 그리고 그거 건물주 다 풀옵션 때렸다고. 예. 네. 그쵸. 비행기 건물주도 다 건물주도 다 그거 저기 미리 팔아버리고 뭐 미리 준비 다 했잖아요. 그렇죠. 판 게 아니라 그거 저기 그거 보험 보험 다 들어놨어. 네, 보험 다 들어놨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 그거 옆에 있는 건물 그 세븐 있잖아요. 세븐 조그만 건물. 그거는 왜 무너지는데요? 그거는 거기에 비행기 꼬라박지도 않았는데 그건 왜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보면 너무 깊게 가면 또 하여튼 너무 또 산으로 가니까 근데 어쨌든간 그냥 정리하면은 그냥 이런 우리가 BBY에서부터 공매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작이 했는데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세력이 개입이 돼 있고 라이언 코엔이나 카라이칸뿐만 아니고 그 뒤에 또 세력이 또 개입이 돼 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다 근데 이제 움직이는 세력이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우린 또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 먹고 빠질 수 있을 때 빨리 빠지면 좋겠구나. 그렇게 네. 판단하시면 돼요. 너무 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마 그러니까 코엔하고 뭐 카라이칸하고 설마 BBY 버리겠어요?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저러의 찬스를 그냥 공중에 그냥 붕 네, 떠버리게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첼리트스님이 얘기해 주신 것대로 다 아마 작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발 해줬으면 월요일날 터트려줬으면 하는데 또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음모론 같은 건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뭐 잘 모르는 부분인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그 지금 마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동의되는 부분이 게임스탑 때 약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레딧에서 어떤 뭐 운동이라면 운동이고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그 개미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에이프라 그러잖아요. 네. 그들이 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게임스탑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왜냐면 감성적인 거고 우리가 저 어떤 매장을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장소다 해서 약간 마케팅적으로 이용한 게 리먼 때 왜 그 동영상 아시죠? 밑에는 거리에는 데모하고 있었는데 위에는 사실상 사실상 그런 일을 벌인 그 자체 회사들의 뭐 중요 사람들은 보너스 파티하고 샴페인 그 마시면서 그 가도 행진 하시는 분들의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그랬거든. 동물원 보듯이. 비웃었죠. 네. 네, 그때 그런 거를 보면서 게임스탑 때 약간 운동이 일어났고 실체를 알게 된 건지. 근데 진짜로 숫자를 얘네들이 조작하는 거가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마크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잖아요. 일론이나 뭐 라이언 코엔이나 뭐 네. 카라이칸이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딱 싫어하는 것들이 아니 합법적으로 공매도를 치든가 예.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이 기회를 과연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가 딱 지금 마크님 말씀하시는 거랑 좀 그 연결이 되는 게 얘네들이 뭔가 할 거다. 근데 챕터 11 떴을 때 솔직히 좀 저도 충격이었고 네. 지금 주주들 많이 나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팔고 왜냐면 이게 네. 엄청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돌려 생각을 해보면 게임스탑 때처럼 그런 전략으로는 이제 안 통할 거예요. 얘네들이 엄청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AMC하고 게임스탑이 에이프와 같이 이 세 개 주식이 올라갈 때는 홀트가 걸린대요. 네. 다른 데는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쓰는 어떤 전략으로 쓰는데 지금 이 행보들은 아마 공매도하고 이 주주들도 좀 약간 예상 밖의 행보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회사는 망하진 않을 것이고 뭐 OTC를 가든 아니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뭔가 딱 터뜨렸을 때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홍님이 그동안 보여준 정보하고 그래프하고 뭔가 그 뭔가 반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저거 말이 안 되라는 거는 없잖아요, 사실은. 저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네. 자연스러운 흐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아마 저도 카라이켄이랑 그 라이언 코엔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숫자를 약간 우연히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그널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첼리투스님도 그렇고 마크님도 그렇고 얘기 나눠보면 마크님은 일본 사시는 분이고 저랑 뭐 첼리투스님이랑 전혀 친분이 없는 분인데 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는 쪽에서도 막 다음 주하고 5월, 6월을 보고 첼리투스님도 그쪽 보시는 생각으로 조사하신 거 보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마크님은 또 마크님이 아시는 그런 시크릿 에이전트가 계신데 어떻게 또 그렇게 다음 주라고 보시고 또 6월 달에 뭐가 일어날까를 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조사하고 생각한 것들이 다 다른 나라에 살아도 어디 곳에 살든 간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요. 굉장히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오늘. 예. 그렇죠.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BBBY는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지금 막 그 브랜드 네임밸류가 그쪽에서 막 완전 상위 탑은 아니에요. 왜냐면 코로나도 터졌고 그 온라인 매장이 그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약점은 있죠. 근데 그래도 리테일 매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을 잘 생각하면 브랜드 포지션이 확실하고 미국인들이
그 리테일 매장을 생각할 때 BBVI는 상위예요. 그리고 바이바이 베이비가 있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문을 닫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멀쩡한 어떤 진짜 뭐 우리가 봤을 때 브랜드 네임도 없고 네임밸류도 없고 뭐 그냥 어떤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 브랜드를 그 매장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일하는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로스, 벌링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이긴 한데요. 매장에 가보면 그렇게 네. 막 대단히 이렇게 하이엔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BBVI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내가 베드나 베스나 이 뭐 어떤 제품 살까 할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될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홍님이 그동안 이렇게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막 네. 그걸 뭐 몇 시간씩 하시잖아요. 네. 근데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게임스탑 때 지키스 보는 것 같다.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한다니까 게임스탑에 네. 대해서.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 아마 게임스탑을 겪은 사람이나 이쪽에 대해서 조금 약간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롤링 키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팩트를 해서 스페큘레이션이 들어가 있지만 팩트 기반해서 그리고 홍님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링크 주거나 뭐 할 때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모르겠다. 이거는 완전 근거가 없다. 이거는 내가 예, 방송에서 그걸 할 얘기 아니라 패스하죠. 가리시잖아요. 네, 예. 가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성격은 좀 비슷해요. 저도 막 네. 허황된 어떤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네. 대신에 그걸 내가 하나의 정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근데 게임스탑 때 제가 딱 진짜로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40불까지 그때 떨어졌거든요. 분할되기 직전이에요. 480불 가가지고. 그때, 아,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다수의 사람들이 망했다, 끝났다, 빼라. 지금 그 돈이라도 챙겨라. 그랬었어요. 지금 딱 이 분위기였어요. 물론 그때는 상패나 혹은 뭐 이런 어떤 경영진에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전략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던 공매도랑 싸워서 공매도를 망하게 했느냐. 시트론이 아마 뭐 손들고 나가고 막 뭐 협박해가지고 막 그런 건 있었는데 데미지는 내가 못 준 것 같아. 좀 손해는 봤어. 그 멜빈 캐피탈이랑 막 맞아요. 이쪽 애들 좀 뭐 좀 약간 손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BBI 잘만 이렇게 해가지고 건드리잖아요. 네. 시타델이나 한 몇몇 공매도도 엄청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놓칠 것이냐 안 놓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말씀 너무 이게 마무리를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